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마리 앙투아네트 1755년부터 1793년 루이 16세의 왕비, 오스트리아 황제이자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여왕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이었다. 1770년 미래의 루이 16세가 될 프랑스 왕세자와 결혼하였으나 곧 경박하고 경솔한 언행, 스웨덴 귀족 페레젠과의 연애설, 낭비벽 등으로 인기를 잃었다. 계몽사상과 대신들이 제안하는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녀는 국왕에게 점점 더 강한 영향을 미쳐 왕정과 혁명 사이의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입헌 군주제조차 용인할 수 없었던 그녀는 왕정을 구하기 위해 외국의 개입에 의지하는 쪽을 택했다. 1792년 8월 10일 봉기 후 탕풀과 공시에르주리 감옥에 수감됐다가 혁명재판소에서 재판받고 1793년 10월 16일 처형됐다. 말루의 피에르 빅터 1740년부터 1814년 프랑스 식민지였던 생드맹그와 기아나의 관리 출신으로 삼부에 진출하여 식민지 백성들의 이익을 옹호하였다. 제언의엔의 왕당파의 대표적 인물로 혁명이 급진화되자 1792년 망명했다. 멜랭 드두에 1754년부터 1838년 본명은 필립 안뚜안 멜랭 두에 지방의 변호사 출신의 제언에 의해 국민공회 의원, 재원의회에서는 봉건제 위원회에 참여하여 봉건제 폐지에 기여했다. 국민공회에서는 여러 차례 지방에 파견됐고 테르미도르 쿠데타 이후 공안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자코벤 클럽을 폐쇄하고 파리 코민을 무력화했다. 총재정부 시기에 법무장관과 경찰장관을 역임했고 나폴레옹 시기에도 계속 관직에 남아 있었다. 멜랭 드 티옹빌 1762년부터 1843년 본명은 앙뚜안 크리스토프 멜랭이며 멜랭 드 티옹빌은 그의 별칭이다. 변호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 입법의회에서는 의회가 망명, 귀족의 재산을 몰수해야 하며 가족들을 볼모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입법의회 의원이면서 파리에서 가장 급진적인 정치 클럽이었던 코르들리에 클럽에 가담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792년 9월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됐고 12월 파견의원으로 마인츠에 파견됐다. 혁명전쟁이 일어난 뒤 멜랭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동맹군의 마인츠 포위 공격에 맞서 대단한 용병을 떨쳤고 수비대가 1793년 7월 패한 뒤에는 방대 반란에 대항해 싸웠다. 그러나 자코벤 클럽이 주도하던 공안위원회는 그가 마인츠에서 적들과 공모했다고 의심해 11월 파리로 그를 소환했다. 그 결과 멜랭은 로베스피에르를 몰락시킨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합류하게 됐다. 1795년부터 1798년 총재정부의 500인 회 의원을 지냈고 1798년에는 우편 담당 행정관이 됐다. 나폴레옹 체제 1799년부터 1815년에서는 어떤 공직도 받지 않아 1815년 루이 18세의 왕정 복고 뒤에 추방을 면했다. 모모로 앙뚜안 프랑수아 1756년부터 1794년 파리의 서적상, 인쇄업자, 코르들리에 클럽 회원으로 농지법과 재산의 평등을 주장했다. 몽주 가스파르 1746년부터 1818년 수학자, 화법기하학을 창안했고 화법기하학
해석 기하학 발전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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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하학은 그 뒤 사형기하학의 의부가 됐다. 어, 1783년부터 1789년 해군사관 생도의 시험관이었고 1791년 미터법을 설정한 도량형위원회에서 일했다. 1792년부터 1793년 해군 및 식민지 장관이었고 후일 황제가 된 젊은 포병장교 나폴레옹과 만날 기회를 가졌다. 1795년 국립 프랑스 학술원 인스티튜트 내셔널 드 프랑스 설립에 참가했다.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지위가 위험할 때도 있었으나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프랑스 혁명기의 미터법 체계의 수립과 종합기술학교인 에콜 폴리테니크의 설립을 도운 주요 인물이었다. 1808년 나폴레옹 1세로부터 백자 자기를 받았다. 무니의 장 조셉 1758년부터 1806년 그르노블시 사법관 출신 산부의 의원으로 테니스 코트의 선서를 발휘했다. 의회의 결정에 대한 군주의 절대적 거부권을 주창하여 애국파와 결별하고 1790년 스위스로 망명했다. 미라보 오노레 가브리엘 리케티 1749년부터 1791년 정치가 프랑스 혁명 초기에 프랑스를 이끌었던 재헌의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입헌군 주정을 옹호한 온건주의자였으며 프랑스 혁명이 가장 급진적인 시점에 이르기 전에 죽었다. 경제학자인 미라보 후작 빅토르 리케티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18세에 군에 입대하였으나 방탕과 담비벽이 심했던 탓으로 평생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아내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신이 속해 있던 귀족 사회를 떠나야 했다. 그 뒤 몇 년 동안 미라보는 모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 때로는 속책자, 제작자로 고용됐고 때로는 비밀첩자로 활동했다. 1789년 5월 산부회가 소집됐을 때 미라보는 프로방스 귀족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를 원했으나 영지가 없어 제3신분 의원으로 출마해 엑산 프로방스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자신을 전제주의의 적이라 주장했지만 사실은 왕정과 행정권을 강력히 지지했다. 산부회가 소집된 후 1789년 6월 23일 궁정이 제3신분회를 해산시키려 하자 열변을 토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그 후 라파에트와 함께 혁명 초기에 거물이 됐고 파리 시민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10월에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로 행진해 국왕 루이 16세를 파리로 데려올 때 모호한 테러를 보인 그는 왕실과 대통령의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샀다. 1791년 그가 병으로 죽고 난 뒤에 1792년 8월 10일 봉기 때 틸르르근 철제 금고에서 미라보와 왕실의 은밀한 관계를 밝혀주는 문서들이 발견됐고 1794년 9월 21일 국민공예의 명령에 따라 그의 유해는 방테옹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비읍 바디에 마르크 기욤 바디에 마르크 기욤 1736년부터 1828년 삼부의 대표 국민공예 의원 급진 자빠적 지각에서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여 테르미드르 쿠데타에 참여했으나 곧 우파의 공격을 받았다. 1795년 제르미날 12일에 민중 봉기가 실패한 후 체포되어 유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했다가 1796년에는 바베프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에 연루되어 체포됐다. 바라스 폴 프랑스와 장 니콜라 바라스 폴 프랑스와 장 니콜라 1755년부터 1829년 귀족이며 1776년부터 1783년에 인도에서 복무한 군인 출신의 정치가 혁명이 일어나자 자코벤 클럽에 가입했으며 1792년 국민공예 의원으로 선출됐다. 1794년 공포정치 기간에는 측정 정파와 연합하기를 거부했으나 테르미도르 9일 쿠데타에서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으며 이후 경찰총장 겸 국내군 사령관이 됐다. 1794년 여름부터 1795년 가을까지 국민공예와 공안위원회의 많은 고위직을 두루 거친 후 1795년 10월 5일에 국내군 장군으로 임명되어 나폴레옹과 함께 왕단파의 반대 음모에 맞서 혁명 체제를 지켜냈고 총재 정부를 세웠다. 선거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새로운 5인의 총재 중 한 사람으로 뽑혔으며 그중 가장 인기를 얻었다. 의회 내의 왕단파 로라덴 프리티도르 18일 1797년 9월 4일 쿠데타로 권력의 정상이 올랐으나 1799년 나폴레옹이 일으킨 브리마르 18일의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바레르 베르트랑 바레르 베트랑 1755년부터 1841년 변호사 출신의 재완의회 국민공예 의원 재완의회에서는 온건한 입헌전직 군주제 지지자였으나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에 합류했다. 국민공예 의장으로서 루이 16세의 재판을 주도했으며 민중의 상소나 집행유예 없는 처형을 주장했다. 1794년 공안위원회 위원이 되어 공포정치의 조직자가 됐으며 기요틴의 아나크레온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서정시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와 대립하여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이후 공포정치가로 기소되어 유형을 떠났다가 나폴레옹의 브리메르 쿠데타 이후 사면됐다. 비오바른 1816년 부르봉 왕조가 돌아온 후에는 국왕시효자라는 이유로 추방됐다가 1830년 루이 필리프가 왕위에 오르는 계기로 된 7월 혁명이 일어난 후에야 귀국했다. 바르나브 앙뚜안 1762년부터 1793년 그레노블 고등법원 변호사 출신의 재완의회 의원 재완의회에서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대변인이었으며 탁월한 웅변수를 자랑했다. 특히 디폴, 라메트와 함께 3드 팔리로와 국왕권을 옹호하는 라파에트 및 미라보와 대립하였다. 그러나 국왕의 탈주 시도 실패와 샹드마르스 학살 사건 후 라파에트 및 페안클럽의 입헌군지정 지지자들에 합류했고 궁정에 접근하여 비밀 자문 역할을 하고자 했다. 공포정치 시기에 체포되어 처형됐다. 바르바르 샤르장마리 1767년부터 1794년 마르세유 변호사 출신의 재헌의회 의원 마르세유 연맹군을 이끌고 1792년 8월 10일 봉기에 참여하였으며 국민공예 의원으로 선출됐다. 국민공예에서는 지롱드파로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 후 노르망디에서 비조, 페티온과 반란을 조직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발레장
빨래장 1746년부터 1832년 가장 급진적인 샹클루트 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 의원의 면직 가능성, 법에 대한 민중의 체가, 반란권을 주장했다. 1792년 8월 10일 봉기, 1794년 5월 31일 봉기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급진적 주장으로 1793년 초 자코벤 클럽에서 추방됐다. 1794년 에베르파 숙청에서 처형을 면했으나 이후 바베프의 음모에 가담하기도 했다. 바베프, 프랑스와 노엘. 바베프 프랑스와 노엘 1760년부터 1797년 프랑스 혁명기의 정치 선동과 그의 빈틈없는 전략은 19세기 자유운동의 전형이 됐으며 그가 구상한 토지개혁이 기원전 2세기 로마 정치가 그라코스의 개혁과 비슷하다 해 그라코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징세 청부업자의 아들이며 1776년부터는 토지 측량사로 활동했으나 봉건적인 농업세에 대해 깊은 혐오를 느껴 정치 저널리스트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788년부터 1792년, 1789년 3부회를 수집할 때에는 피카르디 지방에서 진정서 작성에 참여하였고 1792년에는 쏨도 행정관이자 기록 보관인이 됐다. (1794년) 파리에서 신문 호민관 르트리븐 듀 피플을 창간했다. 처음에는 테르미도드파를 옹호하고 자코뱅을 공격했으나 곧 입장을 바꾸어 테르미도드파를 공격하다가 체포당했다. 1795년 2월 12일 독당한 기간 동안 토지와 수입의 균등한 분배를 옹호하면서 평등주의 원칙을 세웠고 석방한 뒤에는 직업 혁명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새 프랑스 헌법에 도전해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 빵테온 클럽에서 곧 지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1796년 빵테온 클럽이 해체된 뒤에는 반란을 꾀해 비밀단체인 6인 내부위원회를 만들었다. 1796년 5월 파리 바베프파 자코뱅 당원 군인들로 이뤄진 반란 준비 전체 모임이 열렸다. 이들은 1만 7천 명으로 봉기를 일으키고 민중의 합법적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한 1794년 헌법을 되살리려는 계획을 꾸몄다.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그러나 한 비밀고자가 이 계획을 정부에 누설해 1796년 5월 10일 음모 가담자들이 체포당했다. 1797년 2월 20일과 5월 26일 사이에 재판이 열렸으며 이 재판의 결과로 바베프와 그의 동지였던 오기스탱 따르테만 빼고 모두 석방되었고 이 두 사람은 단두셋에서 처형당했다. 바이 장실뱅 1736년부터 1793년 천문학자란 명성이 힘위와 삼부의 파리 대표로 선출됐고 고체 3신분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테니스 코트의 선수에서 첫 번째로 선수했다. 바스티유 습격 다음날 파리 시민들의 의의에 파리 시장에 선출됐으나 1791년 7월 17일 샹드 마르스 발포 사건에 연루되어 인기를 잃고 9월 시장직을 사임했다. 은퇴하여 지방으로 데려갔으나 1793년 체포되어 파리로 소환된 후 처형됐다. 바지르 클로드 1761년부터 1794년 입법의회,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샤보, 멜랭드 티옹빌과 함께 국자파로 두각을 나타냈다. 동인도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1794년 당통파와 함께 처형됐다. 뱅상 프랑스와 니콜라 뱅상 프랑스와 니콜라 1767년부터 1794년 고르딜리에 클럽의 지도적 회원 중 하나. 1792년 8월 10일 봉기에 깊이 관여했다.
1792년 육군부 사무국장에 지명되어 이 사무국을 에베르파의 본거지로 만들었으며 전쟁 수행에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1793년 12월 역시 에베르파 장군인 롱상과 함께 고발당하여 수감되었으며 풀려난 후 반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794년 3월 에베르와 함께 혁명재판소에 소환되어 처형됐다. 베르나르 앙드레 앙뚜안 1751년부터 1818년 베르나르 드 생트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변호사 출신의 입법에 의해 국민공예 의원, 1794년 프랑스 동부 프랑시콩테에서의 가혹한 탄압 행위로 국민공예에 소환되었으나 처벌을 면했다. 베르니오 피에르 1754년부터 1793년 보르도 고등법원 변호사장, 기롱대도 행정관리 출신의 입법의 이외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혁명재판소 창설 등 산악파의 공안 조치에 반대했으며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 민중봉기 후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769년부터 1821년 코르시카의 소귀족 출신. 1793년 12월 영국 군에 함락된 톨롱 타란에서 포병 장교로서 공을 셌으나 테르미도르 쿠데타 후 자쿠뱅으로 지목되어 수감됐다. 1796년 이탈리아 방면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여러 차례 전승으로 명성을 얻었다. 1798년 이집트 원정에 올랐으나 1799년 10월 비밀리기 국가의 브리메르 18일에 쿠데타, 1799년 11월 9일에 로관저에 올랐다. 1802년 민중투표로 종신통령이 되고 1804년 황제가 됐다. 프랑스와 서유럽 여러 나라 제도에 오래도록 영향을 끼친 많은 개혁을 이뤄냈고 프랑스의 군사적 팽창에 가장 큰 열정을 쏟았다. 그가 몰락했을 때 프랑스 영토는 1789년 혁명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다스린 제2제정이 막을 낼 때까지 그 위에 거의 모든 사람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브루동 드 루아즈 프랑스와 루이 1758년부터 1798년 파리 고등법원 변호사 출신의 국민공예 의원, 처음에는 지롱드파였으나 곧 산악파로 진영을 바꿨으며 파견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부패 혐의를 받았다.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으며 이후 500인 의회에서 왕당파로 지목되어 프레딕토르 쿠데타 1797년 9월 4일 직후 유형을 선고받았다. 브루동 레오나르드 1754년부터 1807년 변호사 출신의 국민공예 의원, 에베르와 함께 비기독교화 운동을 주도하여 로베스피에르와 대립했고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다. 부쇼트 장 바티스트 1754년부터 1840년 직업 출신, 군인 출신으로 20년간 복무했음에도 1789년 당시 대위에 불과했던 그는 혁명을 열렬히 환영했다. 1793년 초 디무리에 장군이 오스트리아로 탈주한 후 북부 전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793년 4월 육군부 장관에 지명되어 산킬로트 투사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군개혁을 단행했다. 지롱드파와 당통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공안위의 지지를 얻어 장관직을 유지했다. 1794년 4월 장관직이 폐지된 후 군에 복귀했다. 1794년 6월 체포됐다가 이듬해 사면됐으며 브리메르 쿠데타에서 나폴레옹을 지지했다. 부아시 당글라 프랑스와 앙투안 1756년부터 1825년 변호사이자 작가 출신의 재원에 의해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평원파였으며 테르미도르 이후 공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총재정부 시기에는 500인 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1797년 의회 내 왕당파를 몰아낸
프리티도를 쿠데타 직후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나폴레옹의 부르메를 쿠데타 후 귀국하여 정계에 복귀했다. 부오나르트, 필리포, 미슐레. 부오나르트 필리포 미슐레 1761년부터 1837년 이탈리아 출신의 혁명가. 이탈리아에 주둔한 프랑스 군대에서 복무했고 테르미도르 쿠데타 후 감옥에서 바비페를 만나 석방된 뒤 팡테온 클럽에서 함께 활동했다. 1795년부터 1796년 바베투와 함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를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1800년까지 수감되어 있었다. 석방된 뒤 스위스와 벨기에 등에 머물면서 프랑스 혁명 조직들을 지원했으며 1828년 바베프의 평등을 위한 음모를 발간했다. 부이의 프랑스와 1739년부터 1800년 열렬한 왕단파 장군으로 메스와 낭시에서 수요를 잔인하게 진압하여 악명을 떨쳤다. 1790년 중엽부터 루이 16세의 탈출을 모의하여 1791년 실행에 옮겼으나 실패했다. 바른 탈출 사건 1793년 루이 16세의 동생들 및 영국의 요크 공작과 함께 프랑스군에 맞서 싸우다 영국으로 망명하여 생을 마쳤다. 블랑 짱앙리 블랑 짱앙리 1751년부터 1801년 님 출신의 변호사로 재원의회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에 속했으며 보안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테르미도르 쿠데타 후 수감됐다가 1795년 석방되어 서적상으로 연명하다가 사망했다. 비조 프랑스와 니콜란 레오나르드 비조 프랑스와 니콜라 레오나르드 1760년부터 1794년 변호사 출신의 재원의회 국민공예 의원 롤랑보인과 사랑에 빠져 로베스피에르와 결별하고 지롱디파가 됐다. 루이 16세의 재판을 썼는 민중의 상소에 투표했다. 1794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 후 지방으로 달아나 노르방디에서 반란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자살했다. 브라운슈바이크 칼 1735년부터 1806년 베블 동맹군을 이끈 프로이센 장군,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동맹군의 사령관이 되어 1792년 7월 프랑스 왕가를 모욕할 경우 파리 시민들에게 가혹하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브라운슈바이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본래의 의도와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 즉, 파리 시민들을 자극하여 8월 10일 민중봉기와 루이 16세의 폐위를 초래했던 것이다. 발미 전투에서 패배한 후 1794년 퇴역하였다가 1806년 다시 프로이센 군대를 이끌고 나폴레옹과 맞섰으나 예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브루테이, 루이 오기스트, 르 토넬리에 브루테이, 루이 오기스트 드 토넬리에 1730년부터 1807년 혁명전부터 국왕의 신임을 얻어 1789년 6월 7일 국왕에게 탄압 조치를 조언한 귀족. 바스티유 함락 직후 망명했다. 루이 16세는 그에게 외국의 궁정과 협상할 권한을 부여했다. 브리스 자크피엘 브리스 자크피엘은 1754년부터 1793년 언론인이자 입법의회 국민공예 의원, 혁명적 영국, 홀란드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흑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귀국하여 신문, 프랑스 애국파를 창간하는 한편 흑인의 협회를 창설했다. 혁명 초부터 작고된 클럽 회원이었던 그는 국왕의 발행 탈출 사건 후 공화국의 선포를 주장했다. 베르니오, 룰랑과 함께 지롱디파 지도부를 형성했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지지했다.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 특히 로베스피에르를 격렬히 비난했고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 후 달아났다가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됐다. 비오바렌 장 니콜라 비오바렌 장 니콜라 1756년부터 1819년 교사, 법률가 출신의 국민공예 의원, 자코벤 클럽과 코르들리에 클럽 회원이었으며 1792년 8월 10일 민중봉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민공예의 극좌파였던 그는 혁명정부 수립에 기여했고 1793년 9월 민중의 요구에 따라 공안위원회 위원이 됐다. 급진적 혁명 세력인 에베르파를 숙정하는 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와 결별하고 테르미도르 쿠데타에 참여했으나 곧 콜로데르프와 바디에 바레르와 함께 공포정치가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기아나 유형에 처해졌다.
1800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사면 제의를 거절했으며 1816년 뉴욕으로 갔다가 다음해 IT에 정착했다. 비교 바레르 빈펜 조르지 펠릭스 1744년부터 1814년부터 장군 3부회 귀족 신분 대표 지롱드파를 지지하여 1793년 누르방디에서 연방주의 운동을 지휘했다. 시옷 생지스트 루이앙 뚜안뚜 1767년부터 1794년 국민공예 의원이자 공포정치 시기 공안위원회 위원 프랑스 혁명 이데올로기의 신봉자였으며 공포정치를 열렬히 옹호했다. 생제스트가 랭스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은 1788년 당시에 프랑스는 혁명 전화의 소요와 때를 같이 해 찾아온 흉년과 혹독한 겨울 날씨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한창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생제스트는 혁명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이러한 욕망은 무시당했다. 파리 시민도 아니고 인기 있는 문명가도 아니었던 그는 혁명에서 원하는 역할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이나 가능하다면 국민의회 의원이라는 요직에 뽑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블레랑쿠르에서 행정 법률 고문이 되어 시의 복지와 자유무역을 옹호했으며 유권자들의 대변인을 자초했다. 블레랑쿠르 지구 주민들은 그를 다음번 국민의회 의원으로 뽑을 만한 유능하고 활동적인 인물로 생각했다. 1792년 혁명과 프랑스 헌법의 정신이라는 글로 명성을 얻은 후 마침내 이듬해는 1792년 9월 국민공예 의원에 선출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국민공예에서는 루이 16세의 재판에 대한 연설로 주목받았으며 지롱드파의 정책의 연반주의적인 헌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1793년 5월 공안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어 로베스피에르 쿠통과 3대파를 이루어 활동했으며 1794년 말에서 이듬해 초 북부군과 라인군의 파견의원으로 파견되어 전선에서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공예로 복귀한 뒤에는 망명 귀족의 재산을 몰수하여 빈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토제 법령을 통과시켜 혁명정부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에베르파, 당통파의 수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테르메드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로베스피에르, 쿠통, 르바와 함께 체포되어 처형됐다. 생땅뜰의 장봉 1749년부터 1813년 개신교 목사 출신의 국민공예 의원 국민공예에서는 산악파로서 지롱드파 숙청을 지지했다. 1793년 6월 공안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 육군과 해군의 여러 차례 파견의원으로 파견됐으며 특히 1794년 5에서 6월에는 영국과의 전투에 참여하였고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남부 해안 지역들에 파견됐다. 국민공예에 복귀한 직후 공포정치가로 체포됐으나 곧 사면됐다. 샤보 프랑스와 1759년부터 1794년 환속한 성직자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예 의원 급진적 혁명가로서 이성 승배교 주창자의 한 사람이었다. 동인도 회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당통 및 간영파와 함께 처형됐다. 샬리의 조제프 1757년부터 1793년 리옹의 도미니쿠스 스두해 소설 출신의 혁명가 1789년 7월 14일 파리에서 바스티유 함락에 참여한 후 리옹으로 돌아와 유력한 산악파로서 시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1793년 5월 산악파에 반대하는 연반주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세르방 조제프 1741년부터 1808년 장교 출신으로 지롱드파와 교분을 맺어 1792년 3월 육군 대신에 임명됐다. 6월 해임됐다가 8월 10일 민중봉기 후 복직됐으며
그의 10월 사임한 후 1793년 5월 피레네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지로누파 몰락 후 투옥되었다가 테르미드르 쿠데타로 자코뱅이 몰락한 후 석방됐다. 쇼메트 피에르 가스파르 쇼메트 피에르 가스파르 1763년부터 1794년 프랑스 혁명 지도자, 사회개혁가, 비기독교화 운동을 주도하여 이성 숭배를 장려했으며 극단적인 민주주의 사상 때문에 혁명재판소에서 의에 처형당했다. 어린 시절 선실급사로 바다에 나갔으며 식물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국내를 두루다니다가 의과 대학생이 되어 파리에 정착했다. 혁명에 적극 가담하여 루이 16세의 폐위를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1792년 7월 17일, 1792년 12월 파리 고민의 검찰총장으로 선출되어 병원 시설을 개선하고 빈민을 위한 장례 지원 제도를 만들었으며 학교에서의 체벌, 윤락행위, 음란 출판물 발간, 복권 등을 금지시켰다. 가톨릭에 반대한 그는 1793년 11월 10일 노틀담 대성당에서 한 여배우를 이성의 여신으로 분장하게 하여 이성숭배 의식을 거행했다. 로베스피에르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파리교회 폐쇄령 1794년 11월 23일은 계속 효력을 발휘했다. 산키로트 반단하늘 옹호한 자크 르네 에베르를 도운 일은 없었지만 1794년 3월 에베르 주종자들이 탄압당한 이후 그도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스탈 제르멘드 1766년부터 1817년 스탈 부인 구체제말 혁명 초기 재무총감이었던 네케르의 딸로 1786년 프랑스 주재 스웨덴 대사 스탈과 결혼했다. 본래 혁명을 지지했으나 1792년 가을 망명했다가 테르미드르 쿠데타 후 귀국했다. 벤자맹 콩스탄과 함께 공화주의 정치클럽인 이펀클럽 서클 콘스티튜셔널을 조직하여 왕당파와 투쟁하고 충제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때와 대를 파괴되어 1803년 망명했으며 이후 유럽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많은 글을 남겼다. 특히 열정적인 삶과 그를 통해 낭만주의 이데올로기의 선구적 인물이 됐다. 시모노 짝기옴 미상부터 1792년 애땅부의 시장 빵의 공정가격제를 요구하는 민중의 압력을 거부하다 군중들에게 암살됐다. 입법의회는 폐양파의 주도로 그를 기리는 장례 의식을 거행했다. CAS 이마누엘 조제프 1748년부터 1836년 성직자이자 헌법이론가. 그가 주장한 민중주권 개념은 프랑스의 부르주아지가 프랑스 혁명 초기의 몇 개월 동안 군주제와 귀족 계급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데 지침이 됐다. 가톨릭 서재가 되기 위하여 파리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장자크, 루소 등 계몽 사상가들의 저자를 탐독했다. 1775년 트레기의 성당 참사 회원, 1780년 사르트르 주교 광구사제 대리였는데 신분의 제약으로 교회에서 더 이상 출세할 수 없었다. 1787년 올레앙 지방의회 의원에 선출되어 정계에 진출했다. 1789년 1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서리엇라는 서책자를 발표해 유명해졌다. 여기서 그는 혁명의 방향과 제3신분의 포부를 명시했다. 1789년 5월 3부회 제3신분 대표로 선출됐으며 후에 국민의회의 중심인물로 크게 활약했다. 1794년 1월에는 의원 대다수와 함께 왕이 처형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자코뱅이 1793년 6월 혁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포정치를 시작하자 정치에서 물러났다. 테르미드르 쿠데타 이후 1795년에 공화국 헌법으로 구성된 500인 의회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1799년 5월에는 5인 총재정부의 한 사람이 됐다. 나폴레옹 지하에서 원로원 의원 및 귀족이 됐다. 1815년 루이 18세 왕정복과 이루어지자 국왕 처형에 찬성한 제목으로 추방되어 네덜란드로 망명. 1830년 7월 혁명 이후 귀국하였다. 내년에는 아카데미 회원이 되어 저술에 전념하였다. 18